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택시 연료에 따른 연료비의 차이를 단순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기택시를 추천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추천하시는 분의 사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택시 추천받을 때는 꼭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죠. 사진 몇 장 보고 가시죠. 확실하게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사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은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도요다죠. 도요다가 수입사 중에서는 그 택시 시장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구형이죠. 신형 캠리 하이브리드도 택시로 보입니다. 그건 아직 택시로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적극적인 기사님들은 뽑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차량은 또 도요다의 라브4 SUV 차량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SUV 좋아하시는데 연료비를 가솔린 넣으면서 아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의 정답지에 가깝죠. 물론 가격은 좀 비쌉니다. 국산도 SUV 하이브리드가 있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굳이 국산 SUV 하이브리드도 비쌀 거면 이렇게 도요다를 뽑아버리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또 다른 기사님입니다. 자, 이건 승합에서는 거의 끝판왕급이죠. 도요다의 알파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매우 편하고 좋다라고 하죠.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렉서스 LM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뭐 2억이 넘으니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이 차량도 거의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야, 기사님 대단하시네요. 근데 놀랍게도 이 차량들이 다 도요다 차량이죠. 알파드도, 그 다음 라브4도, 그 다음 캠리도. 그래서 물론 이 차량들은 택시로 뭐 파는 건 아니에요. 다만 택시로 원하면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들이죠. 기사님들이 대단하고 도요다도 국내에서 택시 시장에 진심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 더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료 비용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단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차량은 크게 세 가지로 자, 일단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공식 연비가 17.1입니다. 그 다음 아이오닉 5 롱레인지의 2륜입니다. 연비가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5.1km kWh고 그 다음 소나타 택시의 9.5 킬로미터 퍼 리터인데 자, 6월 23일 오늘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연료를 동일하게 비용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전기차 추천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 휘발유는 평균 1,656원이고 LPG는 1,074원이 평균인데 우리가 유가 보조 받는다라고 하면 한 17에서 18% 잡고 그냥 900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전기 완속 기준으로 290원을 잡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전기 택시를 추천받는 분들 계시죠? 카페 같은데 LPG 할까요? 전기 택시 할까요?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올리면 전기 택시 추천하시는 분들 많죠. 마찬가지로 전기 택시 연료비 얼마나 들까요? 라고 하면 조언을 받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전기 택시는 운전자의 환경에 따라서 연료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자, 휘발유나 LPG는 우리가 저 평균 가격이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든지 동일한 가격에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기는 달라요. 만약에 어떤 집이 자가주택이고 완속으로 굉장히 저렴한 걸 단 기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는 한 달에 전기 충전 요금 지금 20만 원, 25만 원밖에 안 들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분들처럼 단독주택에다가 가장 저렴한 완속 충전기를 단 경우에 그게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가 되고 아파트의 상황에서 또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에서도 완속 충전 사업자들이 프로모션으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공급할 때가 있어요. 그게 6개월, 1년, 2년이죠. 즉,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가격에 제공을 안 해줘요. 근데 그런 분들이 프로모션 기간에 있는 완속 충전기와
아닌 분들은 대략 프로모션 기간일 때 지금 100원 후반대에서 200원, 250원 미만입니다. 반면에 프로모션 끝난 아파트의 완속 충전기는 대부분 280원에서 290원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도 아파트에서 달라요. 왜냐? 아파트에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충전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주간에 하는 아파트에 사는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그런 충전을 하시는 기사님은 가장 저렴하죠. 왜? 야간에 심지어 그 완속 충전기는 프로모션 기간이고 그러면 심야 충전으로 가장 저렴하게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야간을 뛰는 사람이야. 그러면 야간에 충전 비용이 저렴한데 그 야간 충전 비용을 할 수 없잖아요. 주간은 내가 야간을 하면 주간에 충전해야 되는데 주간에는 완속도 비싸요. 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기 택시로 뽑기를 원하시는 기사님들은 그냥 단순히 카페에 추천해 주세요. 전기차 할까요? LPG 할까요? 연료비 얼마 드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내 환경에서 우리 아파트의 충전 사업자가 어떻고 그 프로모션 기간이 언제까지고 그러면 나는 또 여기에서 주간을 넣는지 주간을 운행하는지 야간을 운행하는지 자, 이런 복합적인 것들 내 입장에서 환경을 생각해보고 반드시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야 돼요. 우리가 LPG나 하이브리드 같은 건 다른 기사님에게 조언을 받아도 돼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얼마 뛰고 얼마 듭니다 라고 하면 다른 기사님도 거의 똑같이 연료비가 들어요. 근데 전기는 사정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이에요. 저렴하면 지금도 19만 원, 20만 원에 연료비 한 달 드는 분들 계시고 이미 지금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이제 낮에만 충전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충전하는 아파트에서 없어서 그냥 급속 충전이나 이런 걸로만 하면 이미 한 45만 원, 50만 원이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생각을 직접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깔끔하게 주행 거리별로 얼마의 연료비가 드는지 보죠. 10,000km입니다. 자, 캠리 하이브리드가 대략 96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10,000km를 탈 때 아이오닉 5는 56만 원이 됩니다. 자, 저 아이오닉 5는 완속 기준이에요. 급속 기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나타가 보조받으면 94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5만 킬로. 자, 캠리 하이브리드가 484만 원이 들고 아이오닉 5 전기 택시가 284만 원이 들고 그 다음 LPG 소나타가 473만 원이 듭니다. 10만 킬로 타볼까요? 자, 캠리가 968만 원이 들고 그 다음 아이오닉 5 568만 원. 대략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되죠. 그 다음 소나타가 947만 원입니다. 그 다음 20만 킬로입니다. 자, 캠리 하이브리드가 1936만 원이 들고 아이오닉 5가 1136만 원이 들고 소나타가 1894만 원이 됩니다. 결국은 20만 킬로 탈 때 캠리 하이브리드랑 소나타는 거의 2천만 원 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아이오닉 5는 1,000만 원이 든다. 한 50% 든다. 물론 요걸 좀 더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30에서 35%대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저렴한 거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모션 끝난 완속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대략 캠리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소나타 보조받는 정도의 연료비의 한 절반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현대기아차의 전기 택시는 비싸요.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죠. 소나타와 비교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기 택시가 과감하게 뽑는 기사님들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차값 할부 연료비 저렴하게 드는 걸로 퉁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얘기는 매출을 잘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최소한 차값을 까내려면 소나타 대비 아이오닉 5나 EV6나 괜찮은 옵션 웬만큼 넣은 그래서 3천 중후반이 넘은 실구매 가격에 그 전기 택시와 차값 까내려 가려면 최소한 20만 킬로를 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만 전까지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옵션 좀 많이 넣으셨다 그러면 20만 타도 단순 계산하면 사실은 700, 800 좀 많아야 1000만 원 차이예요. 근데 상급 모델들 옵션 좀 넣으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즉 20만 킬로를 타도 아직 차값 차이를 못 갔어요. 연료비 차이로. 자, 여기에서 이제 더 문제는 뭐죠? 가솔린이나 LPG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기 택시의 연료비 가격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천천히 오르거나 빠르게 오르거나 계속 올라갔죠. 다만 최근에 1년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어요. 왜? 전기택시, 전기차의 보급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현실화가 되면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지 않은 이상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한 40에서 50% 차이 나는 것도 이제는 멀지 않아 6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전기차 값을 까내려가는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만 하더라도 한 22만에서 23만 돼야지 소나타 대비 완전 들어간 비용은 동일해져요. 물론 야 그걸 팔 때 더 받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 얘기는 차를 팔고 다시 그러면 전기 택시를 사면 또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들어간 비용 전체가 어느 시점에 이게 역전이 되느냐 그게 최소한 20만 킬로를 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아마 한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도 거의 25만에서 30만 이상을 타야지 사실상 소나타 대비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택시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 사실 소나타나 K5 LPG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출력은 좀 낮아도 돼요. 근데 하이브리드면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 좀 낮고 출력 낮아도 괜찮은데 이게 나올까요? 소문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소나타 K5 LPG 하이브리드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면 팀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출력도 괜찮은데다가 연비는 훨씬 좋고 그러면 어떤 기사님이 그랜저 K8 뽑겠습니까? 지금도 그랜저 K8은 이제 거의 사는 소비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택시는 이제 이게 나와버리면 거의 안 사겠죠. 마찬가지로 전기 택시도 안 사는 거예요. 전기 택시가 만약에 연료비가 비슷해져도 탈 거야 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초반에 가속할 때 가속 성능이 좋다. 정차에 있을 때 시동이 안 걸려 있어서 진동이 없어서 좋다. 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동 꺼놓으면 웬만한 시간 동안은 시동 안 켜도 그냥 전기로 돌아가요. 에어컨이랑. 그 다음에 초반에 가속할 때도 하이브리드는 가속이 훨씬 좋죠.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결국 LPG 하이브리드 소나타 K5 나와버리면 그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전기 택시 타던 기사님들조차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기아에서 소나타 K5 LPG 하이브리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나오더라도 가격이 꽤나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 300만 원, 200만 원 이상 비싼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애매한 가격 정도대로 설정을 하겠죠.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미래에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 비용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하면 중국의 전기 택시들이죠. 지금 KGM이나 그다음 르노에서 좀 합리적으로 가격을 확 내려주면 좋겠지만 상황으로 본다면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고 지금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현대기아도 좀 긴장을 느끼면 그들의 전기 택시도 가격을 좀 낮출 것이고 그다음 소나타나 K5의 뭐 LPG를 내놓을 수도 있겠죠. 결국 긴장을 느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거의 유일하게 중국의 BYD 같은 것들에서 좀 전기 택시로 이제 좀 과감하게 공략하면 긴장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차에 대한 거부감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기사 입장에서 현대기아 차를 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합리적인 가격에 타기 위해서는 BYD의 전기 택시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도요타가 택시를 열심히 팔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건 고가 차량이라서 사실은 현대기아에게 긴장감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전기 택시는 모르겠습니다. 타시는 분들은 만족하긴 하는데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 LPG 하이브리드는 안 나올 것 같다. BYD에서 전기 택시로 좀 과감하게 시장을 공략해주면 그러면 모르죠. 여튼 비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